어렵게 생각하면 못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쉬운 거는 짧은 블로그 아티클입니다. 자, 이거 짧은 블로그 아티클 같은 것도 대단한 뭐 내가 정보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티클을 적는 건데 여기서 내가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이트, 내가 느낀 거, 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경험, 배운 점, 인사이트 이런 거의 힘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왜냐? 모두가 이메일을 보낼 때 상업적인 거, 멋있는 디자인에다가 멋있는 거에다가 막 제품 사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비상업적인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쉬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사이트,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인사이트는 별거 아니에요. 나의 관점입니다.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정보도 잘게 쪼개가지고 어떤 하나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관점,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배운 점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개의 CTA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CTA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 이거 콜 투 액션입니다. 콜 투 액션이라는 말은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뭐뭐뭐뭐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행동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를 신청을 해라. 유료 제품 서비스를 기다려라. 유료 제품 서비스를 구매를 해라. 이렇게 한 개의 CTA를 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가장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거고요. 잠시만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요게 집중하기는 좋은 포맷이에요. 왜냐면은 클릭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모든 블로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다가 다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어떤 다른 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메인 콘텐츠나 오퍼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공유를 할 때라든지 블로그 글을 따로 공유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글 아니면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읽어야 될 이유를 주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첫 천권 팔기 팁 이렇게 띡 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얘기할 것인지 내가 티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의 CTA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제품과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예전에 저는 처음에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요거 다 같이 블로그 걸 전체를 다 쓴 거고,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아니라 조금 띄어다가 소개글 쓰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니까 이탈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한 번에 이메일로 쭉 읽지 않고 어딘가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나중에 다시 봐야지,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지 않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장점은 이제 우리가 메인 마케팅 채널로 잡을 트래픽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포스트 링크를 여기다 걸어주시고요. 유튜브를 키우고 싶다면 당연히 유튜브 콘텐츠를 여기다가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거 세 번째는요. 요거 두 개의 이제 혼합형인데요. 제가 이 챌린지를 시작을 할 때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주 보는 뉴스레터에서 이거는 노아 케이겐이라는 사람의 뉴스레터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3개씩 줘요. 그래서 3개씩 주는데 약간 맨날 자기네 얘기를 할 때보다 사실은 좀 더 다채로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면도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팟캐스트 했을 때 그 팟캐스트 보라고 하는 건데 그 팟캐스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줬죠.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우리가 요 몇 년 동안 한 것 중에 가장 재밌었고 가장 쿨한 거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들으래요. 그래서 이건 자기네 컨텐츠 쪽으로
트래픽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냥 이 사람의 친구의 책인데요. 근데 사실 친구라고 하지만 그냥 이 사람도 굉장히 큰 인플루언서거든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가 책 냈다고 책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는 자기의 구독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즈니스라든지 자기 개발에 관련된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에 맞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를 해줬고, 마지막은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뭐 그냥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콧이라든지 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캐주얼하게 하는데 굉장히 분산될 수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세 가지씩 한 번에 보낼 때마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레터를 쓸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내 글을 읽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아마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마 크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침 7시 반이나 8시 반 요 사이를 노립니다. 그리고 어떤 세일즈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11시, 오전 11시 정도를 노리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이메일 오픈율이 가장 높은 게 뭐 오후 5시, 사람들이 퇴근할 때쯤이라고 해서 오후 5시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저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의 컨텐츠 특성상 사람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을 노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타겟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을 그 타겟을 할 때는 아침 시간을 노리면 안 되겠죠.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혼자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맞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학생들을 노린다면은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시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야지 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내 글을 읽는가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 중을 노리거든요. 출근 중에 내 글을 읽는 거를 노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타겟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그 해외 이메일 뉴스레터 소개시켜준 것 중에 다른 한 분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보내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중에 사람들이 지쳐있고 너무 자기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그걸 잘 못하다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제대로 나를 위한 자기 개발 시간이 있는 것을 노리고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 글을 읽을까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은지 컴퓨터로 읽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읽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읽게 됩니다. 여기에 맞게 쓰는 게 아주 우리가 첫 번째 기본 스텝이에요. 자, 만약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게 제 이메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다 이메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 저의 그 글이 굉장히 구어체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한 줄 이상을 넘지가 않아요. 길어봤자 2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어 하나를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내 거를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내 글을 읽어.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쓱쓱 넘겨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헤비하거나 너무 막 어려운 얘기를 쓰거나 이 호흡이 길면은 그거 아침부터 읽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호흡을 짧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린 노아 카간의 요 글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 2줄 넘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 모든 문장을 굉장히 짧게 했어요. 뭐 9 Oscars nomination later, it was worth it. 이렇게 하잖아요. Never give up. 그러니까 다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정도, 중학생이 뭐야?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짧고 쉽고 구어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빨리 잘 흡수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출근 시간에 정신적 에너지가 높을 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고요. 핸드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 이메일을 보낼 때는 조금 다르게 해요. 특히나 마지막 날 보내는 세일즈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는 점심시간 전에 보냅니다. 이걸 눈치채신 분들도 있고 눈치 못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보내는 이유는 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출근을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이 시간대가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어저께 왔던 모든 이메일을 대충 이제 정리를 하고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생각을 할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결정을 하라고 해서 마감에 관한 이메일은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읽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더 강력하게 이제 좀 그 주장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하드 세일즈를 요럴 때 해요. 자, 이거는 저의 의도에 맞춘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 저의 타겟 고객층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의도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타겟 그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를 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읽게 할 것인지 그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